안녕하십니까, 송기섭입니다. 붕어학교는 이번 시간에도 낚시터를 찾아와서 진행하겠습니다.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는 속담이 있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어느 특정 부분만 만져보고서 전체를 그릇 잘못 판단한다는 속담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낚시터에 도착하면 마음만 급해가지고 바로 물가로 가서 포인트 분석한답시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낚시터 선정에 이어서 포인트 분석 제1편으로 낚시터 현장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포인트 분석 요령에서 그 첫 편입니다. 자, 포인트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포인트를 단계별로 붕어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높은 곳에서 저수지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저수지 전체가 보이는 곳, 두 번째는 저수지에 관심이 가는 특정 부분이 보이는 곳,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가에 가서 물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분석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분석하는 요령은, 첫째는 지금 계절적으로 붕어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떤 활동을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겨울에 다르고 봄 산란 전에 다르고 산란 때 다르고 산란 후기 때 다르고 여름 하절기 때 붕어 행동이 각각 다르겠죠. 그때마다 내가 붕어 입장이 돼서 포인트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기는 산란이 끝나고 후반기에 들었습니다. 따라서 붕어들은 안정된 수심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먹이 활동을 위해서 접근하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저수지 전체를 보는 데에서 상류 쪽에는 일정하게 수초가 지금 발달이 돼 있고, 저 제방 쪽에는 여기서는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틀림없이 석축이 돼 있을 것이고, 석축 앞쪽으로 약간의 수초가 띠로 형성이 돼 있고 수심이 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기에 붕어가 과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먹이 사냥을 나오겠죠. 다음으로 이제 저수지 전체 보이는 곳에서 분석할 것이 현재 저수지 수위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겁니다. 만수 상태인가, 아니면 중간 정도 수위인가, 아니면 갈수 상태를 겪고 있는가, 그때마다 포인트 여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수 상태일 경우는 물골이 있는 상류 쪽이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고, 중간 수위일 때는 수초 끝자락까지 물이 닿으면 그 부분이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수지의 중류 정도의 어떤 수몰 장애물이나 수몰나무나 아니면은 적당한 물골 턱이나 이런 곳을 찾으면은 좋은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지극히 갈수를 겪고 있다면은 바로 제방 앞에 남아있는 물, 갈수 상태, 그중 물골이 있고 약간 수심 유지가 되는 곳이 유망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접근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저수지 전체가 보이는 곳에서 접근 용이성도 봐야 되겠고, 혹은 소란행위가 어느 부분에서 있을지, 먼저 출조한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어떤 요소 위에서 뭐 농사에 물을 푸는 그 펌프가 밤새 작동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멀리서 판단하고, 내가 그러면 어느 포인트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대략적인 방향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제 원거리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중간 부분으로 가서 특정 부위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높은 곳에서 저수지 전체를 내려다보고 이동을 해서 특정 지역이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2차 중간지대에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수초의 종류와 구성, 그리고 대략 예상되는 수심이 판단이 되고요. 전체적인 물색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이곳 같으면은 수초는 상류 전체를 연해서 줄풀이 발달해 있고, 마름이 지금 자라올라서 듬성듬성 떠 있고, 또 상당히 안쪽까지 대략 50대 바깥
선을 연해서 떼짱수초가 듬성듬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수초가 줄풀이 상류 쪽을 연해서 발달해 있다는 것은 연한 수심이 줄풀 특징으로 봤을 때 대략 한 1m 전후한 수심이 될 것이다. 다음에 떼짱수초가 군데군데 무더기로 떠 있다는 것은 이 떼짱수초가 뿌리를 내리고 떠 있는 것은 1.5m 수심을 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붕어가 사냥을 나올 수심대 공간, 큰 붕어가 사냥을 나오는 수심대 공간으로 본다면은 떼짱수초가 있는 50대 원거리에서부터 접근해서 바로 연안에 있는 줄풀 앞까지 가능한 낚시터다. 그리고 그 중에 어느 셈이라는 분석을 해서 포인트를 선정하면은 붕어를 만나기가 용이하겠다. 즉 붕어 회유선이 이 상류 쪽에 전반적으로 형성이 되는 곳이다. 이것이 이제 2차 분석입니다. 다음은 물가에 내려가서 셈이라는 분석을 또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가에까지 왔습니다. 원거리에서 전체를 보고 또 중간지대에서 특정 부분을 관찰을 했고 이제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물가에 온 겁니다. 이렇게 물가에 왔을 때 첫 번째 관찰해야 될 것은 물색입니다. 물색이 붕어가 접근해서 활동할 만한 색을 가졌느냐, 즉 말해서 물색이 샘물처럼 맑은 것은 붕어들이 접근을 잘 안 합니다. 물색이 우윳빛처럼 탁했을 때 붕어가 지금까지 접근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초 형성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만약 대편성을 한다면 짧은 데를 쓸 수 있냐, 긴 데를 쓸 수 있냐, 아니면 어떤 수초에 그대로 찌를 세울 수 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수초 작업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수초 형성 상태를 관찰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관찰해야 되는 게 바닥 토양 상태하고 미세 수중 생물들의 연안에 활동하는 것을 관찰해야 됩니다. 우선 바닥 토양 상태는 육안으로 봐서 관찰이 되겠습니다만은 대개 육안으로 관찰이 안 될 때는 이렇게 손으로 짚어보면은 이렇게 자갈 모래가 섞여 있으면서 마사토질이 있다. 이것은 바닥 토양 상태가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위에 가면은 파랗게 청태가 있거나 아니면 아주 흐물흐물한 감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수초 삭은 것이나 낙엽 등이 들어와서 바닥 전체를 덮고 있거나 이런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피해야 되겠죠. 자, 새우도 있고 치어도 있고 이쪽을 보자. 이야, 여기는 참붕어가 때로 몰려와서 수초 사이를 오락가락한다. 오, 배에 붉은 빛이 돌면서 반짝이는 거 보니까 여기 납자루가 있네. 야, 많다. 그렇다면은 대물 낚시 포인트로서는 수생 생물 구성은 아주 잘 돼 있다고 봐야 되네. 자, 지금 말이죠. 이제 물가에 가까이 접근해서 제가 이 물속을 관찰해 본 결과 땅이 지금 자갈 모래이면서 마사토로 같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일단 수생 생물을 관찰 이전에 이런 곳이 떡밥이나 옥수수 미끼도 잘 듣는 토양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수생 생물들이 작은 치어 그리고 낮 시간인데도 새우가 관찰되고요. 이쪽에 보면은 그 참붕어와 납자로 이 작은 치어급들이 많이 관찰이 됩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런 곳에서 납자로 채집이나 참붕어 채집을 해서 미끼로 해도 아주 유망한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수중 여건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물가에 가까이에 와서 마지막으로 포인트 셈이라는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리를 정해야 되겠죠. 이 자리를 정할 때는 내가 낚시 구사할 공간을 적절한가 안 한가를 봐야 됩니다. 자, 공간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 맞은편에 공간이 넓게 있는데 거기는 또 안쪽까지 지금 줄풀 수초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수초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요 위치에서 앞쪽과 오른쪽으로 이 정도 공간이면은 적절하게 찌를 세우고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분석할 때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면 여건이 어떤 상태인가, 두 번째는 주변 여건이 어떠는가 하는 겁니다. 수면 여건은 내가 구사하고자 하는 낚시가 어떤 낚시인가. 만약 대물 낚시를 할 것 같으면 웬만큼 지금 여기처럼 뭐 수초가 있는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다음에 떡밥 콩알 낚시나 내림 기법의 낚시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만한 찌세울 공간과 거리, 수심 여건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수면 여건을 볼 때 수초 구성과 수심, 물 전체를 1차 판단을 하되, 또 하나는 수면 여건 판단을 하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찌를 세울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좌측 우측에 있는 사람 찌가 내 시야에 같이 중첩되지 않도록 미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변 여건인데, 주변 여건의 첫 번째는 불빛입니다. 내가 앉고 싶은 포인트에서 바라봤을 때 바로 맞은편 정면에 가로등이 있다. 이거는 아주 밤새 불편하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맞은편에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이 밤에 텐트를 거기에다 치고 뭐 단체 출조해서 불을 켜놓고 뭐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뭐 야식도 하고 이런 것이 우려된다. 그러면 그것도 대단히 불편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변 여건에서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바로 불빛이다. 다음으로 고려할 것이 이제 풍향, 바람 방향입니다. 특히 비바람이 치는 기상예보가 있는 날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내가 마주보고 있는 쪽에서 나 있는 쪽으로 비바람이 몰아쳐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은 제법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정면으로 보고 낚시하는 것은 밤새 고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럴 때는 바람을 측면으로 보거나 가능하다면은 바람을 등지고 낚시할 수 있는 차선적 포인트라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포인트를 하는 것이 이 즐거운 낚시, 편한 낚시를 즐기는데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안녕. 자, 이제 상황별로 포인트를 분석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물색을 고려하는데요. 아까 앞에 물색이 탁한 것이 좋다, 이거는 이제 좋고 나쁜 걸 얘기한 거고, 지금 제가 상황별로 분석하는 얘기는 물색이 탁하면 짧은 데를 즐겨 쓰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포인트다. 즉 아주 연한 공략하는 포인트로서 유리하다. 물색이 맑으면, 물론 맑은 물색은 피해야 되겠지만은 불가피하게 전체적으로 그런 형상이 있을 때 낚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맑은 물색일 경우는 긴 데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긴 데를 사용하는 사람은 물색이 맑아도 밤 낚시할 때 충분히 긴 데로 안쪽을 공략하면은 입질을 유도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상황별로는 물색을 보고 바꾸어 말하면 짧은 데를 쓸 것인가 긴 데를 쓸 것인가, 이거는 물색을 보고 판단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초를 보고 분석하는 겁니다. 앞에서
일반적으로 포인트 분석할 때 수초는 수초 형성을, 종류와 형성을 주로 봤었는데요. 상황별로 세밀하게 수초를 분석할 때는 수초가 혼재되어 있는지요, 이런 곳을 찾으면 거기에 찌를 세우는 것이 유리하고요. 유념할 거는 수초 상태입니다. 세밀하게 수초 상태를 관찰해서 그 수초가 물때가 많이 끼어 있다, 이런 경우는 그 수초 바깥에 찌를 세워야 되고, 수초를 공략하는 포인트로서는 불리합니다. 또 수초가 삭아서 냄새가 난다, 이거는 삭은 수초에 의해서 그 수초밭은 산소 용존량이 모자란 포인트가 됩니다. 따라서 붕어가 접근을 잘 안 하죠. 더구나 수초 사이를 보니까 기름띠가 떠 있다, 이런 곳은 전혀 물고기가 접근을 하지 않는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상황별로 수초를 분석할 때는 수초가 삭았느냐, 삭았으면서 가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느냐, 이거는 아주 주요 고려 요소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포인트 물을 분석하되 수중 상태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속에 장애물 형성이 혹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수중에 물골자리가 있느냐, 턱진자리가 있느냐, 아니면 둔덕이 형성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물이 있는 곳에 유리하고, 또 물골 있고 턱진자리가 있으면 그 턱 밑자리를 노리거나 아니면 턱 건너에 둔덕이 진 곳에 찌를 세우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물 속의 상황별로도 세밀한 분석을 해요. 이거는 이제 낚싯대 하나 빼들고 수심 겸 체크하면은 물 바닥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높은 곳에서 전체를 보고, 또 중간쯤 내려와서 특정 부분을 보고, 그리고 물가에 와서 물 속까지 포인트 분석 요령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낚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잠깐 둘러보겠습니다. 자, 찌는 요소요소에 멋지게 세워놨네. 자, 입질 받았습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옆에서 강의하신 거 좀 잘 듣고 있었습니다. 예. 예. 아주 강의하신 거를 제가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예.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오시면 한번 그래요? 여쭤봐야겠다고 예.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좀 대물 낚시를 좀 배웠습니다. 예. 대물 낚시를 하다 보니까 항상 1m 이내에 낮은 수심에서만 대물 낚시를 했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죠? 예, 그랬습니다. 예. 그냥 막연하게 대물은 그 낮은 수심에서 나온다. 예. 그렇게만 이제 배워가지고 예. 왜 그런지 아. 오시면 꼭 여쭤봐야겠다. 예. 그래서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붕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게 저수지가 제 방에서부터 있잖아요. 그러면 쭉 수심 깊은 데 오다가 붕어가 나올 때는 사냥을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깊은 데에서 바닥을 더듬으면서 오질 않아요. 예, 연안까지는 그대로 옵니다. 예, 패스 통과해가지고, 그러고 1m 전후한 수심대부터 이제 더듬으면서 사냥을 하는 거죠, 먹잇감을. 그건 또 이유가 있어요. 그 수심대가 햇볕이 바닥까지 투과되면서 미세 생물들이 서식하는 여건이 잘 조성됐기 때문에 예, 물벼룩이라든가 대표적인 것은 이제 플랑크톤이고, 또 새우, 참붕어, 납자루, 여기 예. 보니까 아까 납자루도 서식하는 이런 것들이 그 공간에 주로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붕어 사냥감이 존재하는 수심대가 바로 그 수심대다. 거기에 붕어는 예. 사냥을 나온다. 예. 따라서 대물 낚시할 때는 큰 붕어가 사냥하지 작은 붕어는 사냥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심대가 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늦가을부터 초겨울로 들면서 냉수대가 됐는데 새우를 채집하려고 넣으니까 1m 수심 이내 수심대는 전혀 채집이 안 되고, 뭐 1.5m 이상 깊은 석축에다 넣었을 때만 채집이 되더라. 예. 그러면 붕어 입장에서 보면은 사냥감이 거기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에는 1.5m, 2m 수심에서도 예. 유리한 입질을 받을 경우가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예.
대물 낚시니까 무조건 1m 이내만 찌개 예, 세운다. 예. 이거는 이제 고정관념이고, 물속 상황 경우에 따라서 붕어 입장에서 내가 붕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렇게 보면은 아마 쉽게 답을 얻을 겁니다. 예. 자, 물가에 왔으니까 이쪽에는 공간이 별로 없고, 나도 낚싯대 몇 대 펴고 편안하게 즐기는 낚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예. 즐겁게 하세요. 예, 말씀 잘 듣고 반갑습니다. 예. 자, 준비하러 가자. 자, 이번 시간에는 이곳 축동지에서 포인트 분석 제1편 단계별 포인트 분석 요령을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역시 야외에서 포인트 분석 제2편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포인트 선정할 때, 수초를 분석할 때는 수초가 가급적이면 무더기로 한 곳에 한 포인트 자리 정도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수초가 약간 넓게 있다면은 수초 종류가 예를 들면 떼짱 수초하고 부두라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